안녕하세요. 경기도 동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늘 뉴트릴라이트 강의를 맡게 된 박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정말 앞에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트릴라이트 강의의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내가 이런 단어를 언제 들어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근데 최근에 5년 전, 7년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가 요즘 가장 핫하게 많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언론이든 주변에서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몸의 DNA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그런 유전체 이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내 개개인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각각 다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런 체질과 상관없이 그 몸속에 들어있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르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 그런 미생물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얼굴과 지문이 다르듯이 이제 내 몸속에 있는 그런 유전체, 유전자뿐만 아니라 몸속에 들어있는 미생물까지도 다르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환절기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마 면역력일 거예요. 정말 똑같은 곳에 똑같은 환경에 나갔다 와도 누군가는 감기에 걸리고 누군가는 아픈데 누군가는 건강하게 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내 몸의 어떤 면역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면역력 향상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과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프게 되면 내 건강에 관심을 갖지만 정말 이제는 체력 증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면역력 향상이 곧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라는 단어로 내 건강을 다 책임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건강기능 식품을 힘을 빌리지 않고는 내 건강을 정말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 식품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많이 찾는 게 비타민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유산균 제품, 오메가3 제품, 홍삼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전년도 대비 면역력에 관심을 정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유산균 섭취가 특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뭘 하나 더 먹어볼까라고 하는 첫 번째가 비타민이고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입니다.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전 홈쇼핑을 가끔 이제 많이 밖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홈쇼핑에 나오는 제품의 대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과 그 다음에 프로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보는 대부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얻고 홈쇼핑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런 홈쇼핑 채널도 좀 가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그 다음에 프로틴 그런 제품 소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뭘 줘볼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이들한테는 더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 성장,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2015년도에 36조 시장에서
2020년도 53조 시장으로 매년 연평균 7%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더 많은 그런 업체들이 진입하고 있고, 시장에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25년 70억 달러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그전에는 장건강, 배변 활동, 면역에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그런 에너지 충전, 치매, 뼈 건강, 체중 조절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시장이 커져가고 더 활발한 그런 제품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우리가 내 건강이 좋을까? 좋은지 나쁜지는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자로잴 수 있는 그 미터가 아마 장 건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좋은 것을 먹고 또 올바른 충분한 수면과 이런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거의 장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패스트푸드를 먹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고, 또 각종 항생제나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섭취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음주와 흡연들로 인해서 우리의 장은 내가 잘 지키고 싶지만, 내가 잘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스스로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유산균, 그런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생물, 내 몸속에 들어있는 유산균들을 잘 관리해 줄까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한테 조금 사과를 하면서 좀 달래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미생물들과 좀 친해져서 내 몸의 장 건강을 위해서 협조를 좀 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얼굴과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다른 강아지들이 다 있지만, 그냥 강아지를 저는 별로 아직 키우지 않아서 다 강아지로 보여요.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각각의 품종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강아지, 다 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름을 이렇게 가끔 물어보긴 하지만 제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아마 강아지는 객과의 갯속 동물 정도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유전자, 그 다음에 미생물 정보도 저는 그냥 다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렇게 세균으로 저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각의 강아지의 성격, 특징, 이름이 다르듯이 이렇게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도 이렇게 각각의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춰 그들을 관리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이거는 이제 내 몸에 그동안 영양소, 그 다음에 DNA, 세포, 미토콘드리아 이런 건 공부했는데, 그럼 이제 내 몸에 있는 세균까지 공부해야 돼?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공부해줘야 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몸에 미생물의 생태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가장 핫하게 많은 언론에 또 공개가 되고 있고, 빌 게이츠도 앞으로 세상을 바꿀 3가지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또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바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미생물의 생태계 지도를 제2의 유전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수는 초파리, 정말 요만한 초파리의 유전자가 15,000개인데요. 저희 유전자는 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크기도 다르고 굉장히 몇 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 미생물의 숫자는 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전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라는
그런 학설이 훨씬 더 컸지만 최근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비슷하고 해도 각각의 체질이 다르고 쌍둥이도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같은 곳에서 자라고 살고 있지만 어떤 내 몸속에 그런 미생물 생태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크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꾸는 장미 마이크로바이옴을 소개할게요. 인류 질병 극복의 열쇠라 불리며 전 세계 핫 이슈로 떠오른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브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하나인데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애들은 몸에 해롭다는 생각부터 하시죠. 하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한 좋은 미생물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미생물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입 안과 피부 표면, 질 내부, 위장관 속 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8조 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 30조 개보다 더 많죠. 그리고 이 미생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동영상 하나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놔서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동영상 다 빼고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잠깐 시청했고요. 그러면 매 순간 내 몸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상태는 변합니다. 내 유전자는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제2의 유전체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고 내가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 놓을 건지 정말 나쁜 쪽으로 만들어 놓을 건지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현황이 이렇게 도표로 보시면 최근에 미생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똑같은 뚱뚱한 사람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해서 정상적인 쥐에 이식했을 때, 그 다음에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정상적인 쥐에 이식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뚱뚱한 사람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는 뚱뚱하게 되고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는 마른 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조금 더 큰 범위의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부터 아마 딱 보실 거예요. 신문이나 각종 잡지들 보면 이게 뭐지라고 보시면 이제부터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쪽을 연구한 연구 현황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숫자로 한번 우리의 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몸속에 미생물이 이렇게 많다고? 내 몸속의 미생물의 무게가 1kg 내지 2kg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시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다음에 장에 내 미생물이 장에 위치한 95%가 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의 표면적이 400제곱미터, 한 120평 정도 되거든요. 120평 엄청 넓죠. 우리 장의 표면적이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고 있고요. 내 체내 세포 수의 10배 해당되는 미생물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300만 개 이상의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내 몸에 그런 미생물의 유전자 수가 30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 몸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내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내 몸의 장으로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환경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위에서는 강한 산성, 그 다음에 소장, 뭐 이렇게 대장으로 가는 통로가 중성을 거쳐 알카리성으로 변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하는 환경 속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다 보니 그 계절에 빨리빨리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장에 있는 미생물들도 이렇게 급변하는 장의 환경을 빨리빨리 해서 변화하게 되려면 굉장히 강한 체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미생물들은 어떤 체력을 가져야 장까지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테크놀로지를 보면 옛날에는 유산균 수면 많으면 유산균 100억 마리, 뭐 1000억 마리 이렇게 숫자만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근데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가는가가 이제 생존력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생존을 떠나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균주의 특이성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주가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건강한 균주가 들어가는지까지는 이제는 관심을 갖는 테크놀로지로 변화하고 있고요. 뉴트릴라이트만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선정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된 균주인지 뛰어난 생존력뿐만 아니라 장 안에 부착이 잘 되는 균주인지, 그리고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균주인지, 그리고 필요한 양,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공급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정말 연구가 되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탄탄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가지고 그런 미생물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뉴트릴라이트의 유산균의 변천사를 보시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살아가야 되니까 캡슐화 시켜서 2가지 종류의 유산균을 사용했고 한 포당 10억 마리 정도의 유산균을 담은 그런 유산균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종, 점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체질들이 다양한 그런 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종도 늘어났죠. 그래서 7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10억 마리의 유산균을 만든 제품이었다면 점점 변화하면서 이제는 코팅이 아니라 코팅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거, 정말 장환경에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균주로 바뀌어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가 찾은 최고의 균주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이게 우리 유산균 제품에 이 5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균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긴 어렵겠지만 크게 비피도박테리움,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이 2가지로 그냥 뒤에 붙어 있는 저 성 이름은 빼버리고요. 그냥 성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저 사람 많이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뒤에 붙어 있는 숫자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균주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크게 이 5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어서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장 전체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사령부, 군인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균주들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종류를 크게 한번 구별해보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스텝토코커스, 락토코커락티스,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그냥 크게 구별하시면 락토바실러스는 소장부터 역할을 하는 미생물 균주고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역할을 하는 균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는 장 전체 환경에서 역할을 하는 균이라고 크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죽은 사체, 유산균의 배양물까지도
우리 몸에 관심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요. 뭐 파라바이오틱스라고도 하고요.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산균이 다 활동하고 죽은 시체까지도 내 몸속에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균체가 주 성분이고요. 생균이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해서 열과 압력에 약한 그 생균 대신에 유산균 사체가 내 몸의 대사질환과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아메이 뉴트릴라이트의 유산균의 이름이죠. 장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생존력, 그다음에 장 부착력, HN019와 ACFM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에 탁 붙어서 잘 살아가고 잘 증식하고 이렇게 장에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미생물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가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이렇게 5가지 균주를 배합해서 가장 최적의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균주입니다. 이런 균주의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균주를 어떻게 배합을 했느냐가 기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있지만 먹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톨리고당이나 그 다음에 치커리에서 추출한 이눌린 성분을 부원료로 사용해서 유산균의 먹이를 주는 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아까 5가지 설명했던 균주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합해 놓은 게 바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1차, 1단계, 2단계, 3단계인 신바이오틱스의 배합. 어떤 제품은 프리만 있기도 하고 프로만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아메이 제품의 탁월함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홈쇼핑을 보면서 질건강 유산균, 그 다음에 갱년기 유산균, 이런 게 굉장히 나와서 저건 뭐지? 라고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제가 뒤에 상품에 어떤 균이 들어가 있는지를 봤더니 아까 락토바실러스, 그다음 비피도 박테리움 균 한두 가지를 넣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우리의 균주들은 소장, 대장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배합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질건강 유산균이 될 수가 있고요.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따로 그렇게 이게 이제 핑크텍스 마케팅이래요. 똑같은 제품인데 당신한테 여자한테 특별히 효과 있는 것처럼. 그러면 유산균을 여자만 먹어? 아니거든요. 남자도 먹고 어린아이도 먹고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여자한테 효과 있는 것처럼 갱년기 여성한테만 효과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을 상품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가 나오거나 홈쇼핑에 보시면 어떤 균이 들어가 있지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그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그것도 몇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할 때 뭘 체크해야지? 살아있는 미생물인지, 그 다음에 그런 양적으로 질적으로 검증된 균주인지, 필요한 보장 균수, 투입한 균수 말고요. 이게 살아 나올 수 있는 균수를 그 제품 뒤에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 있는 제품은 아마 몇억 마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장까지 살아 나오는 균의 수를 써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의 종류도 우리나라 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 뉴트릴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장 균수, 그다음에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생존력, 부착 증식 능력, 프리바이오틱스 배합, 안전성,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뉴트릴라이트에는 세 가지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가루 제형의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가루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63억 개의 유산균, 5가지 균주에 63억 개를 그 균수를 가지고 있고요. 장 환경 개선에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장 건강의 밸런스뿐만 아니라 면역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면역 밸런스 제품입니다.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 간편하고 먹기도 좋은 제품으로 50억 개의 유산균 수를 가지고 있고요.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통에 저 수분을 막아줄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몰레킬라시브라는 기술을 활용한 수분을 막을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그런 통으로 해서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안전하게 유산균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뉴트리 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아이들이 먹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입에 털어놓으면 순식간에 솜사탕처럼 녹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는데요. 10억 개의 균수를 가지고 있고 가루 제형이라서 아이들의 면역과 성장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의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각각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서 드시면, 권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산균에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는데요. 디스바이오시스, 신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앞에서 설명했지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신바이오틱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둘이 합해서 좋은 균과 먹이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나 유산균의 그런 균체 성분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저희 그 이뮤니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 우리 장내는 장내 미생물의 무리는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되는데 유익균이 30%, 중간균이 60에서 65%, 유해균이 5 내지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비율이 맞아야지 다 유산균만 있어도 안 되고요. 다 중간균만 있어도 안 되겠죠. 이 중간균은 그 비율이 맞았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주는 게 장내 세균총이고요.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해서 유해한 물질이 소량이면 인체에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같은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호르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정말 이 비율이 적절하게 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딱 맞게 끝났나요? 제가 뭔가를 정보를 많이 주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에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또 다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